경매 기입 등기 이전에 임차권 등기할 때 선순위 임차인이 있구나. 임차권 등기 했나? 했구나. 언제 했는데? 이전에 했구나. 1단계 임차권 등기 했나? 2단계 언제 했나? 경매 기입 등기 이전에 했구나. 2022년 7월 22일입니다. 불타는 금요일이네요. 벌써 7월 달도 이제 다 갔지요. 참 시간 빨리 갑니다. 정신 번쩍 차려야 됩니다. 예. 이렇게 하고요. 자, 그 다음에 보니까 역시 선순위 임차인의 임차권 등기와 배당 신청 여부 이렇게 다 있어요. 이게 어렵습니까? 이게 조금 전에 제가 자료에 제목에 보니까 9,800만 원짜리 말 걸어 떡 사먹은 거 아닙니까? 입찰 보증금. 선순위 임차인이 있다. 있는데 이 사람 임차권 등기 했나? 했어요. 했는데 이분 보니까 경매 기입 등기 이후에 임차권 등기 했더라고. 근데 배당 요구를 안 했어. 근데 그 사람의 그런 게 입찰 들어간다 그러면요. 누구한테 저기 뭡니까? 자문이라도 구해야 될 거 아닙니까? 입찰 보증 금액이 9,800만 원이라 하면 그건 1억 원이라는 돈인데 요즘 같이 말이죠. 경기도 안 좋은데 1억 원 뭐요? 누구한테라도 물어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사람들이 이 심리를 고약하더라고. 소탐대실이라 해가지고요. 어디 가서 자기가 투자를 하는 데 있어가지고 뭐 물어보자니까 자문료에서 몇십만 원에서 몇백만 원 내라고 하니 그게 아까운 모양이라. 그런데 나중에 일 퍽 터뜨리고 나서 그건 1억 원이나 돈 말이죠. 물론 이제 그 1억 원이라는 입찰 보증 금액에 대해 가지고 담당 경매계에 찾아가가지고 계장님 날 좀 살려줘 보세요. 이거 만약에 입찰 보증금 9,800만 원 제가 몰수당하면요. 저는 집에 가서 맞아 죽어요. 그렇게 또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안 돌려줄걸요? 그럼 또 이제 2단계를 해가지고 뭐 또 다른 방법을 강구를 할 수는 있을 수는 있는데 그 보장은 못 해요. 근데 우리가 굳이 내 돈 내고 내가 배팅을 하는데 왜 내가 아쉬운 소리 하냐 이거죠. 그죠? 왜? 아무 일면식도 없는 담당 경매회에 가가지고 계장한테 그 경매회장이 뭐가 제일 죄졌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나름대로 기본적인 이게 어려운 게 아니라 제가 방송할 적마다 항상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냥 보편 타당한 거예요. 그래 선순위 임차인이 있어? 있구나. 차근 접근하자 이거죠. 그래 그 사람이 임차권 등기했어? 했구나. 언제 했어? 그것도 기입 등기 이전이냐 이후 했느냐? 우리 107강에서 공부했지 않습니까? 이전에 했구나. 그럼 전 배당 요구를 안 해도 되구나. 근데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는데 임차권 등기를 하긴 했는데 압류의 효력이 발생되는 경매 기입 등기 이후에 임차권 등기 했구나. 아이고야, 어떤 우리 긴장을 좀 해야 됩니다. 했을 때 이 사람이 권리신고 및 배당 요구 신청을 했느냐. 또 어떤 좀 꼬롬한 선순위 임차인들은요. 권리신고서만 달랑 제출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예. 임차권 등기는 경매 기입 등기 이후에 했다 이거죠. 그럼 그 법원에서 그거 신경 안 쓴다고 그랬습니다. 그럼 이 사람이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자기가 배당 절차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법원에 공고한 배당 요구 종결까지는 권리신고 및 배당 요구 신청서를 제출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요 사람 보니까 권리신고서만 제출해버렸어요. 그럼 배당 안 받겠다는 거란 말이죠. 그럼 결과로 그 낙찰자는 뭐다? 그 임차인의 보증금 채는 걸 다 인수를 해야 되는 그런 대단히 불미스러운 사태가 발생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임차권 등기 유형별 분석 구분해가지고요. 요거 지금 제가 경매 사례를 여러분들한테 하나씩 소개를 해드릴게요. 경매 기입 등기 이전에 임차권 등기할 때 이건 우리가 극히 정말로 그러니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선순위 임차인이 있구나. 임차권 등기 했나? 했구나. 언제 했는데? 이전에 했구나. 있나? 1단계. 임차권 등기 했나? 2단계. 언제 했나? 경매 기입 등기 이전에 했구나. 그러면 이 사람 뭐 대법원 2005도 33,039회 해가지고 첫 경매 개시 결정 기입 등기 이전에 임차권 등기한 사람은 당연 배당권자이기 때문에 배당 요구를 안 해도 배당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이 이 대법원 2005도 33,039호 판결 내용이라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 제가 106강, 107강에서 분명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그러면요, 1번 같은 경우, 이런 경우는 우리가 이제 부담 없이, 전부 다 우리는 선순위, 대항력 있는 임차인입니다. 후순위는 신경 쓰지 말자 이거지요. 그죠? 신경 쓸 것도 많은데 뭐 하려고 후순위까지 신경 씁니까? 제가 맨날 말씀드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권 같은 경우 지금 현재 보면은 먼저 이게 낙찰되었는지 모르겠네요. 남원 지원인가요? 2021 타경에 804호 경매 사건이고요. 전주지방법원 남원 지원이네요. 남원 지원해가지고 아직도 경매 진행 중이네. 와 보세요. 근본이 6차 매각 기일이잖아요. 6차 매각 기일인데요. 최저 가격이 얼마로 나와 있습니까? 991만 6천 원. 그죠? 근데, 아이고, 이게 뭐, 5,900만 원 나와 있죠. 그죠? 5,900만 원인데, 누가 3,500만 원을 썼다가 대금을 납부를 안 한 상태에서 990만 원까지, 근본에 8월 1일이 6차 매각 기일입니다. 순창군 순창읍에 뭐 다세대 빌라 이렇게 나와 있네요. 이런 것도 뭐 나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어떻게 공시 가격이 1억 원 이하다 그러면요, 주택 수에 산입 안 되니까 취득세는 1%밖에 안 내는 거 나빠하잖아요. 그죠? 일단 그렇게 보시면서 밑으로 잠깐 내려가 볼게요. 이건 이제 특별 매각 조건 해가지고 보니까, 입찰 보전 금액은 20%입니다. 예, 이게. 입찰 보증금 20%다. 일단 그렇게 보시고요. 밑으로 잠깐 내려가 볼게요. 내려가 봤습니다. 내려가 보니까 이게 임차인이 하나 떡하니 버티고 앉아 있어요. 쉽다고 그랬잖아요. 먼저 말소 기준 권리를 찾자니 임차인 본인이 강제경매 신청했어요. 근데 우리 이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임차인 본인이 강제경매 신청하였다. 그럼 아마도 이 동네는 임대 수요는 별로 없을 것이다. 그죠? 근데 나는 그런 것도 간과를 하고, 이거 낙찰 받아가지고 내가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여서 임대사업을 열심히 해야지. 그 덜렁 낙찰 받으면 뭘 낀데 봐가지고. 방 내놔도 방도 안 빠지는 건데. 맞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보십시오. 이게, 이분이 임차권 등기를 하였다더라. 요건 임차권 등기 하였다. 요건요. 지금 제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는 이 경매 정보지에서는요, 2012년 3월 13일로 이렇게 얼핏 나와 있는데, 요게 이분의 전입 날짜입니다. 전입 날짜. 전입 날짜이지 임차권 등기 날짜가 아니에요. 그래서, 전입 날짜, 이제 임차권 등기 날짜가 언젠지 이것도 확인해보고. 그런데 이분 같은 경우 엄청 야무지신 분이에요. 보니까 2019년 6월 4일 날 배당 신청했잖아요. 그죠? 야, 근데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배당 요구 종결이 2021년 10월 12일이고, 이 사람이 경매 신청한 날짜가 2021년 7월 9일인데, 경매하기도 전에 2019년도에 배당 신청했다는 게 말이 되느냐? 이 날짜가 이게 임차권 등기한 날짜입니다. 여기 보니까, 여기 이제 임차권, 이게 통상 이렇게 집어넣어 버려요. 그러니까 정보지마다 조금씩 다 틀리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임차권 등기한 날짜도 여기 2019년 6월 4일이거든요. 요것도 잠깐 우리가 등기부 확인해 보시죠. 임차권 등기한 날짜 해가지고요. 노려오니까 여기 있나요? 임차권 등기 있잖아요. 2019년 6월 4일이잖아요. 그죠? 임차권 등기 하셨잖아요. 주택 임차권. 요거는 보니까 이제 법원의 임차권 등기 명령에 의해서 임차인이 단독으로 임차권 등기 했다는 거. 그러니까 2019년 6월 4일입니다. 6월 4일 날 임차권 등기 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2019년 6월 4일, 2019년 6월 4일하고 경매 기입 등기가 언제입니까? 2021년 7월 9일이잖아요. 어쨌든 임차권 등기했다. 근데 2019년도에 임차권 등기했으니까 경매 기입 등기를 한참 이전에 임차권 등기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사람보다 경매 신청에 기입 등기를 이전에 임차권 등기했기 때문에 굳이 법원에 공고한 배당 요구 종결까지 권리 신고 및 배당 요구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전혀 관계없다. 배당 다 순위에 의해서 배당 받아간다. 일단 그렇게 우리는 좀 이해를 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보니까 이번에 전세 금액이 얼마입니까? 4천만 원이잖아요. 4천만 원. 그죠? 4천만 원 받으려고 강제 경매 신청을 하였다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 보니까 여기 이모 씨는 이 부부는 부부 관계인 걸로 나와 있네요. 그래서 4천만 원인데, 그리고 이 물건 같은 경우는 이분이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기 때문에 어쨌든 이러나 저러나 둘러치나 매치나 이 물건의 1차적인 취득원가는 임차인 보증금이 얼마입니까? 4천만 원이죠. 4천만 원에다가 경매비용은 한 300만 원 플러스 하게 되면은 이 4,300만 원 써야 돼요. 근데 과연 이 물건이
4,300만 원의 값어치가 나가는 물건이냐 말이지. 물론 그렇죠. 4,300만 원을 썼는데 보니까, 야, 전세 수요를 조사해 보니까 막 전세가 5천만 원이야. 그럼 이거 4,300 더 써버려야지, 그죠? 그죠? 근데 이게 계속 유찰되고, 그 전에 보니까 유모 씨라는 분이 3,500만 원에 입찰해서 대금 납부를 안 했었어요. 그죠? 그럼 이분 같은 경우는 289만 1,000원을 몰수당한 거란 말이죠. 그죠? 그럼 왜 이분이 3,500만 원을 썼다가 왜 어떻게 보면 참 빌라 이런 조그마한 물건에 말이죠. 입찰 보증금 그한 300만 원 정도 포기한다는 것은요. 엄청 큰 겁니다, 이거. 그럼 이 양반은 왜 3,500을 썼다가 포기했을까? 아마도 이분 입장에서 보니까 이게 별 메리트가 없는 것 같아. 그래서 아이고 차라리 그냥 289만 원이니까 떡 싸먹은 셈 치자. 이런 마인드 하에서 아마 포기를 했지 않았겠느냐. 물론 그렇습니다. 이 물건 같은 경우는요. 991만 6천 원이니까根번에 1,000만 원에 뭐 낙찰 받는다든지 해놓고 나서요. 그다음에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다. 그럼 안 주면 대제해 돼요. 그런데 이런 거는 안 주면 대제해 가지고요. 대항력 있는 임차인 보증금자. 예를 들어가지고 1,000만 원에 낙찰 받아가지고 이분이 1,000만 원 다 받아갔다. 그럼 나머지 3,000만 원 미배당이잖아. 그죠? 그럼 3,000만 원 낙찰자 인수하면 되는데 이거 안 주는 거예요. 안 주고 또다시 경매를 날리면 되는데 그런 식으로 해봤자 경매해서 돈 안 된다는 겁니다. 그죠? 돈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건 하지 마십시오라고 제가 말씀드렸고, 왜 그럼 제가 이거 말씀드리냐니까 그때도 다른 영상물에서 말씀드렸잖아요. 혹시 다른 좀 못된 사람들이 이렇게 싹 해가 함정 파놓으면은 그 함정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퐁당 빠지지 마시라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이라는 것이지요. 그렇게 하고 또 다른 이제 사례를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이제 이번엔 포항 지원 사건입니다. 포항 지원인데요. 2020타경에 3567 하나, 3567 하나 이겁니다.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 보니까 말이죠. 2억 2,600만 원의 1차 감정 가격이잖아요. 와, 많이 유찰돼가지고 건번에 7월 25일이면은 이번 주, 다음 주 월요일 날이네, 그죠? 다음 주 월요일 날에 4,470만 7천 원까지 가격이 떨어졌어요. 우와, 싸다. 싸긴 뭐가 싸? 분명 뭔가 이유가 있다는 것이지요. 그 다음 밑으로 잠깐 내려가 보겠습니다. 내려가 보니까 여기 임차인이 항상 임차인이 문제예요. 임차인이 떡하니 버티고 한다 아니십니까? 그죠? 임차인이 떡하니 버티고 한다 했는데 이번에 전세 보증 금액은 얼마다? 2억 3,500만 원입니다. 근데 이 사건에 있어서 말소 기준 권리는 2018년 12월 26일 압류, 어차피 제일 빨리 설정된 권리가 말소 기준 권리 소멸 기준이잖아요. 근데 이분은 2017년도 5월 달에 전입신고했으니까 대항력이 있잖아요. 그죠? 또 임차권 등기도 하셨는데 2017년 5월 1일자 이것은 이분의 전입 날짜다. 이런 경우는 우리가 항상 어쨌든 등기부 등본을 의해 가지고 이분의 임차권 등기를 언제 하였는지 when입니다. when 임차권 등기 언제 했지? 이걸 반드시 내 두 눈으로 똑바로 확인하셔야 됩니다. 근데 아마도 보니까 본인이 강제경매 신청한 것으로 미루어 봐가지고 아마도 임차권 등기는 2020년 12월 22일 경매 기입된 기저죠. 이때보다도 그 전에 임차권 등기가 되어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경우는 말이죠. 조금 전에 남원 지원 사건하고는 조금 틀리잖아요. 그죠? 임차인이 강제경매 신청한 것은 맞아요. 권모 씨, 권모 씨 나와 있으니까. 임차인이 강제경매 신청한 것은 맞다 이거죠. 권모 씨가 강제경매 신청했다 이거죠. 강제경매 신청했는데 조금 전 남원 지원 같은 경우는 임차인이 강제경매 신청했는데 깨끗한 상태고 요건 같은 경우는 보니까 압류가 하나, 둘, 셋, 네 건이라는 그 압류가 떡하니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소유자 입장에서 이걸 해결하지 못한다더라 이 상태에서 이 압류라는 권리가 말소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방은 안 빠질 것이고 그럼 이분 입장에서 봐가지고 대단히 안타깝지만 소송해서 강제금 신청해서 오늘에 이르렀다 일단 그렇게 이제 볼 수 있거든요. 이런 경우는 봐가지고 때로는 뭐 전세 수요가 좀 있을 수는 있지 않겠느냐. 이번에 전세 금액이 2억 3,500만 원입니다. 그럼 이 물건도 역시 마찬가지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니까요. 경매 비용 300만 원 잡고 그러면요. 미니멈 2억 3,500에다가 2억 3,800만 원 써야 돼. 그래요. 경매 비용 300만 원 빠져나가죠. 그죠? 나머지 임차인 2억 3,500만 원 받고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런 물건 딱 봤을 적에 이거
미니멈 2억 3,800만 써야 된다 이거지. 그러면 현장 나가서 가격 가치입니다. 가치 조사를 해보니까 2억 3,800만 원 밑에야. 밑으로 형성되어 있다. 그럼 이 물건 투자 대상에서 아웃 시켜보니 가격 이거는 뭐 초등학교 학생들도 다 알 수 있는 사항이잖아요, 그죠? 예. 이게 초등학교 학생들도 다 알 수 있는 사항인데 간혹가다 경매 이 바닥에서 말이죠. 그냥 막 의악 해가지고 말이지. 도대체 이게 제 상식으로는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결과들을 제가 간혹가다 이제 두 눈으로 목격을 하니 참 안타까운 노릇이다. 이 유튜브 상에서 제가 또 이런 말씀 드리면 제가 자아자찬 같습니다만 저희 안정의 경매 TV 채널에서 이런 경매 라이브 방송 조금 시간이 길어서 말이지 문제지. 얼마나 도움 피가 되고 살이 되고 제가 뭐 여러분들한테 말이지 이거 해가지고 학원 사업 한답 치고 오프라인 강의를 오시라고 하면 저는 안 해요 지금. 앞으로도 안 한다니까. 진짜 돈 된다면요 저 이제 유튜브 방송도 접어버려요. 접고 저 혼자 조용히 돌아다니면서 맞잖아요. 왜 남 돈 벌어주려고 그럽니까? 내가 돈 벌어서 와이프하고 애들한테 주기도 바쁜데 맞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뭐 있는 그대로 다 말씀드려요. 다 말씀드리니까 지식은 공유돼야 되니까 공유하자고 이렇게 막 떠들어도요. 사람들 공부하기 싫은 거야. 그럼 안 하는 거야. 봐가지고. 이 건 같은 경우도 이제 2억 3,800만 원 이상의 값어치가 있으면 입찰 들어간다. 그런데 근본에 보니까 이게 상당히 많이 유찰됐잖아요, 그죠? 이게 이렇게 이것도 어떻게 보면 유찰 이렇게 많이 되면요, 뭔가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현장 나가서 보면 분명히 답은 있지 않겠느냐. 감정 가격은 2억 6,600만 원으로 평가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거래되는 금액이 이 금액에서 한참 마이너스 알파. 밑으로 이제 전세금 밑으로 거래가 된다 하더라도 그러면 뭐 요즘 같은 경우 2022년 7월이지요. 부동산 시장이 요상하게 흘러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히 이제 서울 같은 경우는 모르겠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라면은 뭐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에 뭐 뉴스 보면 말이죠. 강남의 아파트가 뭐 3억이 빠졌네 그런데 그 뉴스 있잖아요. 3억 빠졌는데 그 전에 30억 올랐다니까 30억 올라가지고 10% 빠진 그 가지고 막 텔레비나 뭐 이 신문에서 뭐 난리 법석을 야단 법석을 치고 블루스 치고 앉아있으니까 일반 말이죠. 대체적으로 저는 그렇게 봅니다. 부동산 투자해본 적도 없고 남의 집에 전세 사는 사람들이 그 뉴스 보니까 이거 큰일 났구나 이거 지는 뭐 그럼 부동산 호갱기 때는 지 뭐 투자했네 지 투자도 안 하잖아요, 그지? 그래서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시죠. 30억 올랐다 3억 빠졌어요. 그럼 많이 빠진 겁니까? 제 생각으로는 30억 올라간 건데 한 25억 빠졌다. 그럼 진짜 많이 빠진 거야. 근데 한 3억 빠졌다 다시 한번 또 회복된다면 회복되고 나서 나중에 내가 그때 살 걸 맨날 그런 후회를 하자. 저도 옛날에 그렇게 후회를 했어요.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때가 정말로 좋았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제가 지금 후회하는 건 언제냐면 IMF가 98년도인가 왔나요? 그때 정말로 막 부동산가 많이 떨어졌어요. 지금 서울 대치동 안마 아파트나 강남 한돈 미도 맨션이 이거잖아요. 막 완전히 막 떨어져 버렸어. 그때 저도 경매 물건 막 쏟아져 나올 적에도 그렇습니다. 지금 생각이 아니고 몇 년 지나고 나서 보니까 2000년도 접어들어서 보니까 막 치고 올라가는 거. 그때 살 걸. 그런데 그거 얘기해봤자 이미 뭡니까? 버스 지나간 다음에 손드는 격밖에 더 되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은 예민한 어떤 예리하게 분석을 좀 하셔야 되지 않을까. 금리가 올라가니까 전세보다는 월세 수요가 많아진다. 그러면 전세 시장은 주춤한다. 그런데 월세 시장이 예를 들어 가지고 기존에 월세 30만 원 정도 이게 이렇게 간단하잖아요. 봐가지고 월세 30만 원을 받는다. 근데 만약에 내가 전세를 하게 되면 어차피 대출을 뽑으면 대출 이자가 50만 원이다. 그럼 당연히 월세로 갈아타야죠. 그죠? 그런데 보니까 이 월세 30만 원 이것이 그대로 고정적이냐? 그건 아니잖아요. 35가 될 수도 있고 40이 될 수도 있고 50이 될 수도 있고 60이 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과연 제 생각으로는 이게 부동산이 언제 튀느냐 하니까 월세가 이렇게 이게 자꾸 움직일 때 그죠? 요때 현재 기존의 이자 은행 금리 이건 은행 금리고 요 이제 월세란 말이죠. 집주인 입장에서는 30에서 35, 40 자꾸 많이 받고 싶다 하잖아요. 근데 월세가 예를 들어 40에서 육박한다 하더라. 그러면 서서히 다음에 사람들이 월세에서 전세로 갈아탄다 하더라. 전세로 갈아타게 되면은 또 전세 물량이
사람들이 집중하기 때문에 가격이 올라간다. 그럼 전세 가격이 올라가면은 매매 가격도 치고 올라가겠지. 이런 논리를 우리가 한번 접근해보자 이겁니다. 그죠? 네, 그렇게 좀 생각하시면서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지금 현재는요, 돈 많은 사람도 지금 투자해야 돼요. 지금 아주 적기라니까요. 말 그대로 무릎에서 사가지고요. 나중에 어깨에 팔면 될 거 아닙니까? 더 이상 쓸데없는 말씀 안 드릴게요. 일단 이 건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임차권 등기된 날짜를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임차권 등기, 강제경매 기입 등기가 보면요. 여기가 강제경매, 여기 압류 효력이 발생된 날이거든요. 2020년 12월 22일입니다. 2020년 12월 22일이에요. 그럼 임차권 등기는 언제 됐지 해가지고 얼굴로 넘어가 볼게요. 2020년 12월 22일인데, 2019년이잖아요. 그죠? 2019년이잖아요. 그러면 2022년 해가지고 그때보다 한참 먼저 빨리 임차권 등기했기 때문에 경매 신청에는 기입 등기를 이전에 임차권 등기하였구나. 하였구나. 그럼 이분은 당연히 배당 참여할 수가 있겠구나. 1순위로. 그러면 어떻게 보면 대학력 있는 임차인인데 자기 전세금 2억 3,500만 원 다 받아간다 하더라. 이래야 했을 적에는 명도할 적에 저는 문제는 없잖아요. 문제가 없는데 사람들이 왜 이 물건을 그냥 내깔에 놔버릴까? 아마도 부동산의 값어치가 에빌리하니까 사람들이 고개를 휙휙휙 돌리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경매 기입 등기 이전에 임차권 등기 사례 2건을 이제 소개시켜 드렸고요. 이제 이번에 보니까 이겁니다.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경매 기입 등기 이후입니다. 이후. 경매 기입 등기 이후 제가 자꾸 강조합니다. 이전에 임차권 등기해서 이 사람 배당 요구 안 해도 돼요. 법원에서는 배당해준다. 왜 그러냐? 그 근거가 뭐냐? 이게 대법원 판례잖아요. 그죠? 근데 이 대법원 판례에 반대 해석을 해버리면요, 경매 기입 등기 이후에 임차권 등기해서, 알았다, 이거 하거나 말거나. 법원에서 전혀 관심도 안 돼요. 그러면 경매 기입 등기 이후에 임차권 등기했는데 이 사람이 선순위 임차인인데 자기 전세 금액을 다 배당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더라. 그럼 어떻게 법원에다 반드시 그것도 법원이 공고한 배당 요구 종기일까지 어떻게 권리 신고 및 배당 요구 있잖아요. 배당 요구 신청을 반드시 해야 돼요. 근데 또 했다가 또 마음이 해딱 바뀌어가지고 말이지 나는 안 받을 거요 해가지고 이게 권리 신고 및 배당 요구 신청을 또 철회 신청하는 그런 게 없어요. 별별 사람들 다 해줍니다. 그죠? 그래서 권리신고의 배당요구 신청을 하였느냐, 언제까지 법원이 공고한 배당요구 종기일까지. 근데 이 권리신고의 배당요구 신청의 철회 신청도 역시 마찬가지 배당요구 종기일까지는 철회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면밀하게 이게 어렵습니까? 이게 머리 아픕니까? 그럼 경매하지 마세요. 경매 괜히 뭣도 모르게 했다가 말이지 조금 있다가 입찰 보증 9,800만 원 에벨리한 그런 사례 보여드리겠습니다만 그런 사례의 주인공이 되시고 싶으십니까? 이혼당합니다. 진짜라니까요. 그죠? 자, 일단 보시면은 이제, 경매 기입 등기 이후에 임차권 등기했다. 요 전체 세 개를 다 세 가지입니다. 다 펼쳐놓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매 기입 등기 이후에 임차권 등기했는데 이 사람 배당 종기일까지 배당 신청해서 그럼 이거 안심입니다. 안심. 오케이. 안심해도 돼요. 배당 받아갈 수 있어요. 근데 여기 이제 경매 신청엔 기입 등기가 이때 기입 등기 됐는데 경매 기입 등기가 되면 현행 민사 집행법에서 경매가 진행될 경우 법원에서는 법원의 배당 요구 종기일입니다. 배당 요구 종기일을 지정 공고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번 보니까 말이죠. 배당 요구 종기일 이후입니다. 이게 경매 기입 등기일 이후에, 그러니까 이후니까 이때 임차권 등기 해도 상관없어요. 어차피 이때도 임차권 등기 했다 그러면 경매 기입 등기 이후잖아요. 그죠? 이때도 역시 마찬가지 경매 기입 등기 이후입니다. 임차권 등기 됐는데. 근데 이 사람이 배당 요구 종기일 이후에 요때 했던지 간 불문하고 배당 요구 종기일 이후에 권리신고 및 배당 요구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럼 법원에서 받아주느냐? 받아줘요. 받아준다니까. 그러니까 받아준다는 것 자체 보니까 내공이 좀 부족하신 분들은 대학력 있는 임차인이 법원에다가 권리신고 및 배당 요구 신청서를 제출하였구나. 그럼 배당 받아가겠구나. 개뿔이나 뭘 받아가 못 받지. 예? 그러니까 배당 요구 종기일 이후에 이때 조심하셔야 됩니다. 예? 근데 여기 3번 같은 경우에 아예 배당 신청을 이때 임차권 등기를 했더니 이때 임차권 등기 아예 배당 요구를 안 해버려. 아예 배당 요구를 안 했던 게 엄청 조심해. 정말 이것도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순위 임차인이 있는데 이 사람이 임차권 등기 했어요. 했는데 어떤 것만 조심하면 되느냐 아니까. 이전에 임차권 등기 이건 괜찮아요. 이후에 임차권 등기도 보면은 배당 요구 종기일까지 권리 신고 및 배당 요구 신청입니다. 권리 신고 및 배당 요구 신청하면 괜찮아요. 그런데 2번하고 3번 보니까 이후에 배당 요구 종기일 이후에 이 인간이 배당 신청해서 아우 씨 배당 못 받아. 그럼 낙찰자 100% 끌어안습니다. 근데 아예 이 사람 보니까 배당 신청 아예 안 해버렸어.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이 사람이 임차권 등기를 하여서 부동산 등기부등본상에 흔적이 남아있구나. 그럼 법원에서 알아서 배당해주겠지. 뭘 배당해줘. 법원에서는 언제까지만 그 신경 쓴다. 또 말씀드립니다. 경매 신청의 기입 등기. 이때가 뭡니까? 이게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단 말이에요. 압류의 효력이 발생. 요때까지만 등기사항에 신경 쓰고 그 뒤에 거는 완전히 개무시해버린다니까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2번과 3번 요런 유형만 조심하시면요. 말아먹으라고 말이죠. 옆에서 구슬하더라도 안 말아먹어요. 이게 어렵습니까? 이거 어려면 하지 마요. 경매 안 하면 돼. 안 하는 게 오히려 돈 버는 거라니까. 입찰보증금 9,800만 원 배팅한 사람인데 그 사람 말이지 그날 아침에 집을 나섰다가 말이지 왜 휙 넘어져가지고 발목이 부러졌다. 그럼 9,800만 원 번 거예요. 번 그죠? 만다고 법원 가가지고 써가지고 말이 에벨레 해가지고 1억 원의 돈을 그냥 휙 날려버리냐. 도대체 이건 좀 이해가 안 가는 그런 사안이다. 일단 그렇게 보시고요. 그럼 여기 보시니까 경매 기입 등기 이후에 이게 이제 경매 기입 등기 이후에 임차권 등기된 경우 해가지고요. 두 가지가 있거든요. 두 가지 사례가 있는데 이걸 또 경매 정보지로 살포시도 이동을 해가지고 우리 현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소개 말씀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드릴 말씀 많아가 채팅창에 누가 들어오셨는지도 보고 이야기할 그런 겨를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통도 해야 되는데 소통할 시간이 없어요. 이 물건은 경기도 남양주시의 호평동에 소재하는 다세대 주택이네요. 다세대 주택인데 화려하죠. 뭐 그전에 보니까 뭐 2억 2천만 원부터 시작했잖아요. 2억 2천만 원부터 시작해가지고 두두두두두두두 해가지고 뭐 2,600만 원에 누가 낙찰 받았네, 그죠? 2,600만 원에 2,600만 원에 6차 매각 끼려 해가지고 2,600만 원에 팍 낙찰 받았다가 대금 납부를 뿌악 안 해버렸네요. 이 250만 원, 258만 원 떡 사먹고. 또 보니까 또 나 길이 잡혔는데 또 다음엔 또 누가 3,400만 원 쏜다고 팍 대금 납부 안 해버리고, 그죠? 그러니까 여기 이 법원 같은 경우는 입찰 보증금 20%네요. 20%니까.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12차 매각기라 해가지고요. 저기 1차 가격이 2억 2천인데 1차 가격이 2억 2천만 원인데 12차 매각기라죠. 12차 매각기라 해가지고 435만 천 원인데 요렇게 된 것은 이 경매정보지에서 보니까 법인에서 낙찰 받았을 경우는 무슨 헨 땡땡땡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법인에서 이걸 아마 442만 3천 원에 이 낙찰 받은 것 같아요. 이게 제가 볼 때는 여러분들도 이거 한번 추적을 해보십시오. 이게 올해 2022년 2월 10일이잖아요. 그죠? 이거 분명히 이분들아요. 여기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습니다.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는데 이거 밑으로 잠깐 내려가 볼게요. 대항력 있는 임차인 보증금 2억 원이잖아요. 그죠? 여기 2억 원 나와 있잖아요. 2억 원. 대항력이 있대요. 황모씨. 이 임차인이 경매 신청한 거야. 임차인이. 근데 말소 기준 권리가 2018년 11월 7일이잖아요. 그죠? 근데 임차인 전입 날짜 2016년 11월이니까 대항력이 있잖아요. 근데 경매 기입 등기가 2019년 7월 30일이거든요. 2019년 7월 30일인데 아마 요건 같은 경우 여기 나와 있죠. 경매 개시 후에 임차권 등기함 이렇게 나와 있단 말이죠. 그죠? 근데 배당 요구를 했죠. 그죠? 배당 요구가 2019년 10월 11일이잖아요. 배당 종기일이 2019년 10월 15일이니까 배당 종기일 한 4일 전에 배당 권리 신고 및 배당 요구 신청했다 이거죠. 이것도 보면요. 우리가 배당에 대해서 2019년 10월 11일이니까 이때 권리 신고 및 배당 요구 신청했거나 해서 고려 끄덕끄덕하면 안 돼요. 매사 우리는 전부 다 주변에 부동산 투자에서 가지고 믿을 놈 하나도 없어요. 안정해있는 믿으면 안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 사기칠지 어떻게 합니까? 맞잖아요. 그죠? 심지어 법원에서 작성한 문건조차도 믿어서는 안 된다 이거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우리가 아쉬우니까 법원에서 작성한 문건 송달 접수 내역 아니십니까? 그걸 딱 보셔가지고 황모 씨 이 사람이 2019년 10월 11일 날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신청서를 제출하였는지 아니면 뭐 권리신고서만 딸랑 제출하는지 이거 반드시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2019년 10월 11일이거든요. 2019년 10월 11일 해가지고요. 잠깐만요. 여기 매각물금 맹세소로 들어갔다가 여기 법무 문건성 나와 있네요. 2019년 10월 11일입니다. 2019년 10월 11일 해가지고요. 잠깐만요. 채권자 소송 대리인 해가지고 이분이 뭐 변호사인가요? 배당 요구 신청서 제출. 그러니까 일단 권리신고 배당 요구 신청했다는 것이거든. 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배당 요구를 하였구나. 그러면 비록 경매 신청에 의한 기입 등기 이후에 임차권 등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 등기부등본 우리는 항상 등기부등본 확인하자. 이거 경매 정보리상에도 이렇게 분명히 표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도 믿으면 안 돼요. 믿지 마시라니까. 믿지 마시고 뭐 등기부등본 하나 살포시 클릭해서 보시는 게 뭐 시간이 뭐 엄청 많이 걸립니까? 간단하다는 몇 초도 안 걸리잖아요. 그죠? 강제 경매 개시 결정에 의한 기입 등기가 2019년 7월 30일입니다. 이 날짜 기준에서 임차권 등기가 이전이냐 이후냐 이렇게 나눠지거든요. 2019년 7월 30일이고요. 2019년 7월 30일이고 임차권 등기가 2020년이잖아요. 그죠? 2020년 4월 달이니까 2019년도 기입 등기 되었다 하더라. 2020년도에서 임차권 등기를 하였다 하더라. 그러니까 2020년. 이것도 보면요.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임차권 등기, 기입 등기가 2020년 4월 2일이잖아요. 그죠? 요 4월 2일이 법원이 공고한 배당 요구 종기일 안에 있느냐, 이내냐. 예를 들자면요. 배당 요구 종기일이 뭐 2020년 3월 31일이 배당 요구 종기일이다. 근데 4월 2일 날 그러면 배당 요구 종기일 이후에 임차권 등기했다 이거죠. 근데 이 사람 보니까 배당 요구를 하였다. 언제 했지 봐가지고 이때 했다. 그럼 완전 꽝입니다. 근데 요거 제가 한번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이 봐가지고요. 이게 요 칠판으로 옮겨서 잠깐만요. 이거 제가 칠판으로 옮겨서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여기 보시게 되면요. 잠깐만요. 네. 혼자서 막 기기를 막 움직여야 되니까요. 네. 됐습니다. 여기에 A라는 사람이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 받았습니다. B라는 사람이 이제 저당권이고, 저당권자가 이랬듯이 담보권 신청해서 임의 경매 신청했어요. 근데 이때가 이제 배당 요구 종기일입니다. 근데 이때 임차권 등기했습니다. 근데 A는 이때 권리신고 및 배당 요구 신청했습니다. 그럼 보면 A는 배당 절차에 참여할 수 있느냐? 참여할 수 있죠. 이때 A는 말이죠. 임차권 등기 할 필요도 없어요. 이런 경우도 이런 경우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어떤 경우 딱 보면 이 사람 임차권 등기할 필요도 없는데 뭐 하려고 쓸데없이 이렇게 임차권 등기 하였는고 이런 경우도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어쨌든 임차권 등기는 뭐 봐가지고 경매 신청에 의한 기입 등기 이전이다. 그 사람은 당연히 배당받는 거야. 근데 경매 신청 기입 등기 이후다 그러면 단지 경매 기입 등기 이후에 임차권 등기했다는 그거 하나만 가지고는 그 사람 배당 절차 참여 안 된다 이거죠. 그럼 어떻게? 법원이 공고한 배당 요구 종기일까지는 어쨌든 권리신고 및 배당 요구 신청서를 제출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죠? 제출해야 된다는 거 일단 그렇게 하시고요. 여기서 보시면은 또 다른 제가 사건 하나, 잠깐만요. 이건데, 요거는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나요? 강제 경매 해가지고, 이분이 보니까 경매, 여기 이게 나와 있네요. 본인이 2019년도에 강제 경매 신청하고 밑에 나와 있잖아요. 주택임차권 등기 2020년 4월 달에 임차권 등기했습니다. 근데 배당 요구 종기일이 2019년 10월 15일이잖아요. 그죠? 그럼 보십시오. 2019년 배당 요구 종기일이 2019년 10월 15일 날이 배당 요구 종기일이에요. 종기일. 근데 임차권 등기 언제 했습니까? 2020년이니까 배당 요구 종기일 이후에 임차권 등기 했잖아요. 이 사람 임차권 등기 할 필요 없어요. 왜? 2019년 10월 11일이니까 10월 11일 날 권리신고에 배당 요구 신청했잖아요. 그럼 이 사람 어쨌든 봐가지고 경매 절차상에 있어서 배당 금액이 넉넉하다면 자기는 다 받아가요.
근데 이 요건 같은 경우는, 위로 잠깐 올라가 볼게요. 전세 보증금 2억 원인데, 이건 보니까 제가 보는 관점에 있어서는요, 법인에서 이 물건 낙찰받았단 말이죠. 그죠? 법인에서 이 물건은 이제 400여만 원에 낙찰, 2%의 낙찰받았네요. 자, 이건 뭐 애들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말이지. 이런 식으로 해서 경매투자, 이게 돈 안 되는데 봐가지고. 이거 제가 100% 제가 볼 적에는요, 대학력이 낸 임차인 보증금 2억 원이잖아요. 그죠? 그럼 440만 원에서 경매비용 이것저것 다 띄고 나면요, 이 임차인한테 이런 땡땡 한 푼도 배당이 안 들어가요. 그럼 결과는 지금 뭐다? 이 낙찰자 이분은 이 임차인의 보증금 2억 원을 다 물어줘야 돼요. 근데 안 준다니까. 안 주고 이걸 또다시 경매를 날린다니까.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 안 드렸습니까? 이 사건 있잖아요. 이 사건, 제가 사건 번호를 제가, 공개해 드릴게요. 2019 타경의 81,175호 어정부 지방법원 사건입니다. 이건 말이죠. 최소한 한 6개월 후에 말이죠. 예. 등기부등본도 아니고요. 경매정보지를 스푸시 한번, 발급받아 보시게, 확인해 보시면은 분명히 또다시 이제 경매 기입 등기가 되고 뭐 이런 식으로 아니면 등기부등본을 확인해 보시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정보 있고요. 오늘은 제가 조금 1시간 오버 하더라도요, 바쁘신 분들은 나가십시오.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입찰 보증금 9,800만 원 에벨레 한 사례 있지 않습니까? 근데 2부에서 말씀드릴게요. 하고 또 이제 이건 어정부 있고요. 다음에 또 밀양 지원 사건입니다. 밀양 지원 사건인데요. 밀양 사건 해가지고 이건 2018 타경입니다. 2018 타경에 140부 물건 번호 2번입니다. 경남 밀양시 삼문동에 소재하는, 이건 이미 낙찰됐네요. 낙찰됐는데, 제가 위에다가 이제, 잠깐 적어 놨네요. 기입 등기 이후에 임차권 등기하고 배당 요구 종기 전에, 배당 요구 종기일 전에 배당 요구했다. 이런 경우 임차인 배당 받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기입 등기 이후에 임차권 등기했다. 이거 임차권 당연히 필요 없어요. 그 문제는 뭐냐, 우리가 임차권 등기가 뭐 기입 등기 이전이냐 이후냐, 그것까지 제가 이후라고 막 말씀드리니까 그것도 헷갈리는 거야. 그럼 정마음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어? 임차권 등기 하나만 나는 몰라. 그럼 나는 뭐뭐 확인하면 돼. 이 인간이 말이지, 권리신고의 배당요구 신청서를 배당요구 종기일까지 했나 안 했나, 그것만 딱 확인하자 이거죠. 했구나. 이거 얘가 보니까 경매 기입 등기 이전에 임차권 등기했는데, 야, 그럼 얘 안 해도 되는데. 근데 이거 경매 기입 등기 이후에 임차권 등기해서 뭐 하든지 말든지 어차피 배당 요구 했으니까 지금 다 배당 받아 가겠구나. 일단 그렇게 여러분들 좀 정리하시면 된다는 것이죠. 그죠? 쉽게 접근합시다. 예, 밑으로 내려가 보니까 임차인이 보면요, 이분이 임차권 등기를 하셨는데 여기 역시 마찬가지 이 경매 정보지 보면요, 경매 개시 후에 임차권 등기함하고 이 밑에 보면 배당 요구 시 배당 나감, 이게 뭐냐면요, 법원이 공고한 배당 요구 종기일이 2018년 5월 18일이잖아요. 그죠? 이전에 배당 요구하면 배당 나간다는 거, 배당 절차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분 같은 경우는 배당 요구 종기일 이전인 4월 10일 날, 2018년 4월 10일 날 권리신고의 배당 요구 신청서를 제출했다는 것이죠. 그죠? 그러면 당연히 배당을 받아갈 수 있지 않느냐. 전세금 5,500만 원입니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문건 접수 송달 내역을 보셔가지고 2018년 4월 10일입니다. 2018년 4월 10일 해가지고요. 2018년 4월 10일 날 이분이 뭐 어떤 움직였는가, 2018년 4월 10일 여기 있죠. 그죠? 4월 10일 해가지고 임차인 땡땡 권리신고의 배당 요구 신청서를 제출했구나. 그럼 일단 우리 마음 놓고 이제 입찰 들어가자 이거. 마음 놓고 입찰 들어갔는데 말이죠. 낙찰 받고 나서 보니까 깨끗하게 그 배당 요구 종기 이전에 했다가 또 중간에 말이죠. 또 한참 지나다가 이걸 또 철회 신청. 철회 신청한 그런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우리가 정말로 이제 대항력 있는 임차인 같은 경우 예의주시하시네. 뭐 하는데 스트레스 막 받을 정도로 할 필요 없어요. 그냥 봐요. 봐가지고 했구나. 알았어. 철회했구나. 알았어. 이런 식으로 가볍게 여러분들이 물건 팔아보시면 된다는 것입니다. 임차인의 보증금액 5,500만 원인데요. 여기 보시니까 여기 임차인도 이모시고 낙찰자도 이모신데 이 사람 틀립니다. 예. 틀린데 일단 5,500만 원인데 저는 이런 금액 쓰신 분들이 저도 이해가 안 가요. 왜냐면요, 어차피 이 물건은요, 대항력 있는 임차인 보증금 5,500만 원이죠. 그럼 여기 좋습니다. 경매비용 한 300만 원, 300에서 한 400 정도, 한 뭐 500 정도 넉넉하게 보고 1차 취득원가는 6천만 원을 봐야 돼요. 그러면요, 4,882만 5천 원, 이 금액을 이분이 결정하기 위해서는 그 전날 소주 한 2병 먹었을 겁니다. 얼마 써야 되냐. 뒤에다가 888 쓸까? 999 쓸까? 777 쓸까? 별의별 고민 다 하잖아요. 그죠?
이런 거 고민할 필요 없어요. 이거 6천 땡이야. 6천만 원 써가지고, 봐서 이 사람이, 대학력이 내림 차이니까, 받으면 끝나지 않느냐. 일단, 그렇게 보는데, 그냥 고민들 많이 하시는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일단, 이번 108강이죠. 일부 방송에서는요, 임차권 등기 유형별 구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우리 이제 2부 방송에서는요, 선순위 임차인의 임차권 등기 경매 사례 해가지고, 사례를, 요걸 지금 제가 직접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냐면요, 조금 전에 말씀 안 드린 거 아십니까? 9,800만 원 입찰보증금. 요거 먼저 2부 방송에서는요, 수원 2021 타경에 6,540, 65,455호. 이건 현재 경매 진행 중에 있습니다. 화면 정리한 상태에서 2부 방송에서 조금 이따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부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